3.1혁명 102주년 기념 인문학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뭐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인문학 강의? 요거 반응 되게 좋았어요. 저 아시는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아주 좋아서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기억 안 나세요? 나무 이야기, 기후변화와 나무에 대해서 벌목이 나쁜 게 아니고 우리 지금 빨리 산림, 순환, 경영해야 된다고.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다 침엽수 우리 빨리빨리 배워버리고 화렵수로 갈아야 살아간다고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좀 감동적이고 열받는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장군의 귀환. 뭔지 아시겠죠? 예, 바로 홍범도 장군님의 위에 귀환한 그 사건입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예, 홍범도 장군님의 그 실은 수송기가 우리나라 영공 카디지에 들어오자 총 6대의 전투기가 가서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그 기장이 이렇게 멘트를 날립니다. 영광입니다. 잘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계 최초로, 왜 보통 이렇게 우리 장례식장 하면요 축포 예포 쏘잖아요. 예포를 공중에서 비행기들이 썼어요. 이거 보십시오. 예, 여기 좀 더 나옵니다. 예, 이거 플레어를. 예, 정말 멋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6대는요 우리나라 여기 가지고 있는 모든 전투기 기종들, 아주 고물부터 F-35A, 요건 최신 거의 스텔스거든요. 이런 기까지 해서 6개가 가서 장군님을 호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되게 멋진 비행기 수송기 있죠. 이거 우리나라가 이번에 도입한 겁니다. 공중급유기. 이런 때 쓰려고 쓴 거. 자, 이 멋진 장면이 MBC에서밖에 안 나왔어요. 진짜로요. 여러분, 우리 올림픽 때요. 올림픽 때, 뭐, 배구할 때, 야구할 때 이럴 때, 방송 3사를 비롯한 모든 에서 그것만 틀어줬잖아요. 그런데 안 그래요. 오늘 그런 얘기 좀 할 겁니다, 이제. 그리고요, 이건 카자흐에 있던 홍범도 장군님의 묘지예요. 카자흐에 있었던 이 흉상은 고려인들이 만들어서 세워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카자흐에서 한국까지 무려 5,000km를 비행기로 왔어요. 예, 우리나라 아까 그 비행기로 온 겁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공항에 내려서 이제 운구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3군 모든 의장대가 총 출동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결국 대전 형추원에 무사히 안장을 했습니다. 되게 멋진 장면들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사들이 방송을 안 합니다. 뉴스도 단편적으로 나요. 포털에 나오지가 않아요. 저 이게 너무 열받아요. 너무 열받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잘 안장을 했습니다. 홍범도 장군님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예, 이게 흑백 사진을 보고 난 거예요. 실제 모습이에요. 예, 68년 평양 출생입니다. 머슴이었답니다. 엄마 아빠 머슴이었대요. 머슴이었고 일찍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고아처럼 자랐고요. 그리고 강원도 북부 포수대장이었습니다. 강원도 북부면요 우리나라 강원도 말고 북한 강원도. 그래서 나중에는 백두산에서 대장이었대요. 대장. 그리고 리더십도 강했고 사냥꾼들 있죠. 포수들, 총 쏘는 사람들을 모아서 나중에 결국 을미 의병부터 해서 모든 의병전에 참전하십니다. 대장으로, 자격으로. 그리고 최고의 스나이퍼였답니다. 뭐 대충 50에서 60m 밖에서 병을 눕혀놓고요. 병 입구로 뚫고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총을 쏘셨답니다. 엄청나게 잘 쏘셨대요. 자, 그리고 1911년 연해주, 소련 지방으로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독립군 유격대장 역할을 하십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무장투쟁을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20년 봉오동 전투 영화 보셨습니까? 꼭 보십시오. 저 그거 보고 너무 감동 많이 받았습니다. 그 봉오동 전투의 대장이셨고 청산리 전투에도 김좌진 장군님과 함께 대장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 2개의 전투가 왜 중요하느냐? 이 전투가 바로 우리나라가 군대를 만들어서 무장투쟁에서 최초로 승리한 전투입니다. 자, 우리나라는요 지금까지요 3.1 운동이라고만 불러요. 그렇죠? 제가 아니라고 지난번에 몇 번 말씀드렸어요. 3.1 혁명이에요. 그리고 동학농민운동이라고 불러요. 아니에요. 동학농민혁명이에요. 그리고 4.19 의거라고만 해요. 4.19 혁명이에요.
끌어내렸잖아요. 우리나라는요, 희한하게도 그냥 운동, 이거 침착한 독립운동, 요런 것만 좋아합니다. 무장투쟁을, 독립전쟁, 독립투쟁, 이런 걸 싫어했어요. 되게 많았거든요, 우리나라에. 많이들 하시고 성과도 많이 냈어요. 그걸 애써다 외면합니다. 그래서 오늘 홍범도 장군님이 많이 무실당한 게 사실이에요. 아니, 백성들 가르치고 독립운동은 다 좋아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군대를 조직해서 일본군과 전투를 벌인 이분들도 굉장히 위대한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다 무시해요. 이런 분들을. 자, 이게 영화상에 나온 거예요. 봉오동 전투에 나온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홍범도 이렇게 나옵니다. 영화에 나와요, 이게. 예. 짧게 나오는데 아주 임팩트가 큽니다. 예. 그리고요, 1921년에 무장을 해제합니다. 왜냐? 이때 이분들이 러시아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러시아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망한 옆 나라에 군대가 와서 주둔하고 있어요. 총을 들고 있어요. 어떻겠습니까? 우리나라에 멸망한 옆 나라 군대가 와서 주둔하고 전쟁하고 그래요. 싫겠죠. 그래서 일본이 싸바싸바 하는 거예요. 야, 니네 거기 있는 여기 홍범도 장군 애들 그 밑에 부하들 다 무장 해제시켜줘. 그럼 우리 일본이 니네 안 쳐들어갈게. 막 이렇게 협상을 싸바싸바 했어요. 러시아가 그래서 우리에게 무장 해제할 걸 요구합니다. 그래서 홍범도 장군님은요, 그때 무장 해제를 했어요. 그리고 러시아에 망명합니다. 러시아인이 되었어요. 러시아인이. 이게 그 유명한, 혹시 아십니까 이거? 홍범도 장군님이 러시아로 망명할 때 썼던 입국 조서입니다. 우리 입국할 때 쓰잖아요. 비행기에서 그런 거. 그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예. 직업 의병이에요. 본인의 직업을 의병으로 소개해요. 그리고 또요. 예. 본인의 계급 농사꾼. 왜냐하면 여기 그때는 공산주의니까 노동자, 농사 이렇게 다 계급이 있어요. 농사꾼.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업소, 여기 또 있네요. 이거 위임장 의병대. 이게 뭔 소리냐? 여기 입국을 했는데 혹시 어느 단체의 대장이에요? 응, 맞아. 나 의병대 대장이야. 이렇게 밝혔어요. 그리고 보면 업소. 예. 어디 당에 가입한 적 있습니까? 없소. 노조에 가입한 적 있습니까? 없소. 제일 소름 돋는 거 여기요. 입국 목적 고려 독립. 아니 망명하면서요. 목적이 독립이래요. 이렇게 쓰고 입국을 하셨어요. 이렇게 쓰고. 홍범도 장군님은요. 비록 무장은 해제했지만 고려 조선 독립, 우리나라 대한 독립을 포기하신 게 아니에요. 그 나라 러시아로 망명을 하려니까 러시아에서 무장 해제해줘. 알았어, 해제할게 하고 또 다른 운동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요 1922년 극동민족대회에 참석합니다. 러시아에서요, 이 당시에는 러시아가 소수 민족들의 독립을 지지하고 지원하고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초창기 무장투쟁 할 수 있었던 것도 다 이 러시아의 돈과 러시아의 무기를 받아서 했거든요. 그래서 극동민족대회에 참석합니다. 우리나라 대표로. 그때 레닌을 면담합니다. 레닌하고 1대1 면담을 했어요. 그리고 이 빨간 거 보이시죠, 이거? 이게 레닌에게 받은 선물이에요. 권총집. 이게 아직도 남아있어요. 이분의 외손녀께서 우리나라에 11년 전에 기증해 주셨어요. 이게 아주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로 넘어간 고려인들 있죠. 그들의 정신적 지도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요 1937년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 당했어요. 이제 레닌이 죽고 스탈린이 왔어요. 독재자가. 그러면서 야, 고려인들 다 이주해서 카자흐로 가셨고요. 카자흐에서는요 어느 극장의 수의 대장을 하셨어요. 그게 우리 보면 되게 안 좋다 할 수 있는데 그 극장 주인이 같은 동족이었어요. 그래서 장군님 여기 앉아만 계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홍범도 장군님이 극장 수의예요. 누가 거기 가서 깽판을 치겠습니까? 되게 편안하게 하셨대요. 되게. 그래서 풍족한 삶을 사셨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천수를 누리시다가 43년 노안으로 사망하셨습니다. 완전 인생 자체가 우리나라 독립을 싸우신 분 그 자체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무장투쟁하셨고요. 나중에는 함께 넘어간 우리 동족들의 지도자가 되셔서 소련과 타협하고 그리고 또 이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주셨습니다. 아까 그 보았던 흉상 있잖아요. 카자흐에 있던. 그것도 다 고려인이 만든 거예요. 자, 여기까지 분위기 되게 좋죠. 자, 이 그림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네티즌이 그린 거예요. 예. 이 사람이요. 실제 그 유해 봉환식 그 비행기를 타고 갔다 왔대요. 근데, 홍범도 장군님이라면 이렇게 창밖을 우리나라를 보고 놀라시지 않으셨을까? 좋아하셨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나라 모든 육해 공군의 최초의 장군님이시잖아요. 예, 이렇게 사열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뿌듯하고 저도 울컥하고 그러더라고요. 예, 우리나라 군대의 뿌리. 그런데 여기까지는 분위기 좋죠? 예. 어떤 정말 개새끼들이 나타났습니다. 홍범도 장군 유해 안야시 사진 논란, 예, 자유시 참변 가담, 등등등 지랄을 합니다. 이게 뭔 소리냐? 이 사진 있지 않습니까? 이 사진 레닌하고 만나고 나서 찍은 사진이에요. 혹시 자유시 참변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자유시 참변 못 들어보셨죠? 자유시는요 소련에 있던 곳이었어요. 자, 그리고 자유시 사변이라 그래야 맞아요. 자유시 참변 그러면 얘 개새끼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뭔 소리냐? 5.18 뭡니까? 광주 민주화 운동이죠. 민주운동이에요. 그런데 5.18 반란 하면 걔는 개새끼예요. 우리나라 역사를 부정하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3.1 운동 혹은 3.1 혁명 독립운동 맞아요. 근데 3.1 반란 그럼 쪽발인 거죠. 그거예요. 자유시 사변이에요. 참변 아니에요. 독립군의 주도권 다툼에 외세까지 합세해서 실제 전투를 치른 비극이에요. 21년 6월에 고려혁명군이 소련의 적세군과 함께 대한의용군 주둔지를 포위하고 대규모 공격을 합니다. 대한의용군은 적군이 아니라 백군과 동맹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최소 36명 사망, 이때 독립군이 와야 됐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들은 다 독립운동가죠. 둘 다. 독립운동가예요. 그런데 그 지역 사람들 입장에서 이들은 뭘까요? 마적일 수 있어요. 마적. 무장했어요. 무장했는데 돈, 먹을 거 어디서 내겠습니까? 3.1운동 이후에는요. 우리나라가 다 보내줬어요. 다. 3.1운동 이후에는. 근데 이때는요. 뭘 만들었어요. 근데 너무 많이 만들다 보니까 보내주는 걸로 부족한 거예요. 현지 조달했습니다. 현지 조달이 말이 좋아 현지 조달이지 강탈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알력도 생기고요. 많은 싸움이 벌어졌어요. 크고 작은 싸움들이. 그럼 이때 홍범도 장군님은 뭐 하셨을까요? 지금 개새끼들이 뭐라 그러냐? 홍범도 장군은 이때 자유시 사변 때 이 36명을 죽인 반역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보십시오. 예. 윤상원 박사의 러시아 지역 항일 무장투쟁 연구사에 보면요. 홍범도, 안무, 최진동, 이청천 등 대부분 간도 독립군들은 이미 수라세프카에 없었어요. 자유시 사변이 일어났던 그 장소에 거기 없었어요. 왜냐? 그 전에 러시아로부터 협조 요청을 듣고 무장을 해제했거든요. 이 자유시 사변은 무장을 해제하지 않은 자들끼리 싸운 거였어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런데 아까처럼 그렇게 개새끼들이 홍범도 장군님을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그래요. 어떻게든. 이 지랄 같은 말을 합니다. 또요. 이거 보십시오. 홍범도 묘지도 신영복체, 보안법 연루자 글씨체 사용 논란. 이거 있죠. 애국지사 홍범도의 묘. 이게 신영복체라고 신영복 선생님의 글씨체예요. 근데 이분이 국가보안법으로 감옥에 있다가 풀려났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삼아요. 진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이런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게 신영복체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 소주 먹은 모든 분들 보세요. 이효리 씨가 지금 처음처럼이라고 쓰인 소주 들고 있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효리도 국가보안법에 걸리겠네요. 이 소주 먹은 모든 사람들이 다 걸리겠네요. 나아가서요. 이게 그 처음처럼 원본이에요. 이게 신용복채. 그리고요. 이거 보십시오. 어떤 경찰서들이 다 붙어 있어요. 이 경찰서는 다 그러면 국가보안법 사범들이 나쁜 놈들이겠네요. 별 개 거지 같은 소리로 지랄들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서 지금 안장현 씨도 문 대통령이 지금 흙을 뿌리고 있잖아요. 혹시 이 흙이 어떤 흙인지 아십니까? 아무도 모르죠. 왜? 언론들이 이렇게 쓸데없는 개지랄을 떠르고 있어요. 지금 시비를 털고 있는 거예요. 시비 터느라고 정작 중요한 걸 보도 안 해요. 여러분, 최근에 지금 홍범도 장군님께서 카자흐스탄에서 오신 거잖아요. 그 대통령도 같이 온 거 아십니까? 카자 대통령도 같이 와서 정상회담 했어요. 그 성과가 뭔지 아십니까? 카자흐스탄이요, 무려 전 세계에서 9번째로 넓은 땅이에요. 인도보다 조금 좁아요. 미국만큼 넓고요. 그리고 바다가 없는 땅 중에서 제일 넓은 땅이고요. 실크로드를 2개나 지나는 그런 땅이고요. 지하 자원이 어마어마하게 묻혀있는 땅이에요. 근데 인구는 1900만 밖에 안 돼요. 아직 개발의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땅 파고 개발하는 거 장난 아니잖아요. 이번에 정상회담 하면서 그거 협력하기로 했어요. 아니, 우리 지금 남아도는 중장비들 많잖아요. 이제 우리 막 대단히 아파트 공사 이런 거 이제 안 하니까 그거 다 보내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걔네들. 우리나라 굴 얼마나 잘 팝니까? 그거 하기로 했어요. 또 우리나라 나무 얼마나 잘 씻습니까? 그거 하기로 했어요. 이런 건 뉴스에 안 나요. 그리고 카자흐 대통령이 오면서 아이스박스에 이만큼 뭘 담아왔어요. 그게 뭐냐? 바로 이 홍범도 장군이 묻혀 있었던 그 근처에 흙을 갖고 온 거예요. 홍범도 장군님은 우리나라 태생이지만 카자흐 국민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땅에 묻히지만 이 카자흐의 흙으로 묻어달라고. 얼마나 뜻깊고 의미 있습니까? 요거 홍범도 장군이 요 사건 하나만으로도 카자흐스탄과 우리나라는 서로 동맹 맺고 교류할 수 있는 큰 길이 열린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 보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요. 자, 홍범도 장군님 고향이 어디라고요? 평양이에요. 그럼 평양으로 가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우리나라로 왔겠어요? 어떻게? 우리나라 정부에서요, 노태우 때부터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나라 이 정부 들어와서 2018년도부터 거기 카자흐를요, 무려 우리나라 정부 각종 인사들이 14번이나 갔어요. 14번이나. 외교부 장관도 가고, 그리고 의전비서관도 가고, 누구도 가고 해서 다 나와요. 이랬더니 또 어떤 놈이 시비를 겁니다. 아니, 이 홍범도 장군님을 모셔오는 건 좋은데, 고려인들의, 거기 머물렀던 고려인들요, 그들이 정치적인 지주셨으니까, 그들과 얘기했느냐? 당연히 했죠. 문 대통령이 18년도에 카자흐 처음에 가자마자, 고려인들 500명과 만찬하며 양해를 구했어요. 왜냐? 홍범도 장군님의 유언이 그거였거든요. 독립된 나라에 묻어달라고. 그러니까 다 흔쾌히 허락을 받았어요. 허락했어요, 그 고려인들이. 이런 걸 다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고요, 씹을 이야기만 합니다. 다 씹기만 하고 비판만 합니다. 아니면 좋은 거면 아예 보도를 안 해버립니다. 이게 전 가슴이 아파요. 이게. 우리나라 이 선조들은요, 독립운동만 하지 않았어요. 무장투쟁도 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장준하 선생님, CIA 전신에 가셔서 우리나라 독수리 작전에 참석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런 식이었어요. 우리나라 분들 굉장히 열심히 하셨는데 애써 연구를 안 해요. 왜냐? 우리나라 기득권을 붙잡고 있던 사람들이 다 친일이었든가 아니면 외교로 독립을 해야 한다는 이승만주의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장투쟁한 사람들, 김좌진 장군님, 홍범도 장군님, 장준하 선생님 등등등등 이런 분들에 대한 연구가 전혀 없어요.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쁜 거라고 가르쳐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저는요, 무장투쟁 세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런 숨겨진 이야기들에 대해서 이문학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뭔가 이런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광고사항이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나도 이런 거 하나 정도는 이문학 강의 할 수 있어요. 신청을 받습니다. 예, 원하시는 분들만 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런 거 하나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런 거 뭐든 괜찮습니다. 뭐 예술 분야, 체육 분야, 뭐 정치, 사회, 경제, 과학, 기술, 생활 다 괜찮아요. 하실 수 있는 분들 신청하셔서 저랑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많이 신청하셔서요. 제가 그래서 계시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